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오전 새벽입니다. 새벽 1시 44분입니다. 토요일날 또 토요일 맞죠? 여러분들과 생방송을 좀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작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종목을 보고 단타를 치고 뭐 그러셔도 됩니다만 아주 거대한 규모의 흐름이 있을 때는 그것에 거스르는 방향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현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이제 뭐 채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자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미 지금 1년채 같은 경우가 5% 정도 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아직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적금도 뭐 한국은 좀 더 올릴 수도 있으려나? 한국은 이제는 이제 이자는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주식 같은 것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망이 좋은 종목들, 지금 당장 뭐 이슈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와서 막 거길 뛰어들어가지고 물론 나중에 다시 좋아지겠지만 거기 지금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좀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정말 저렴한 가격대 잘 이런 애들 투자를 하시면 진짜 뭐 2배, 3배는 우습게 벌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벌기 위한 좀 짧은 매매라던가 매일매일 시험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하면 그냥 기다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기다리는 게 좋겠지만 그런 것들과 아니면 어쩌면 이제 물려도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 뭐 AI님이 좀 슈팅이 나와버렸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이나 이제 뭐 건설, 철강 요런 건설은 조금 그렇고요. 아직까지 불안 요소들 많기 때문에 철강 요런 애들 조선 역시나 또 뭐 삼성중공업 같은 요런 애들은 이제 안정적이면서도 천천히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적인 측면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돈을 벌기 위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면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1220원대죠. 1220원대에서 우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빠지더라도 여기서는 반등하기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다이버전스 이렇게 뜨는 것은 반등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기법적인 요소로 좀 바탕겨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추세를 이렇게 추세가 그죠? 하락 추세가 약화되는 모습, 그죠? 공식입니다. 그죠? 이거 한쌤의 공식이죠. 이렇게 돼서 돌파하는 모습. 전형적인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80원에서 우리 고점 한번 치고 그리고 1320원 그죠? 134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오버잖아요. 그죠? 1320원 정도에서 우리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정이 나오죠. 정말 귀신 같죠, 여러분? 그죠? 뭐 조금 더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서 3월 달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시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꽤 달달하게 하고 있고, 한쌤이 그렇게 S&P 빅쇼트를 외치던 S&P가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4,040%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방을 베팅을 하시는 분이든 상방을 베팅하시는 분이든 기회는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가격, 정말 싼 가격이 왔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좀 이제 막 극약 처방들을 내리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막 쏟아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자산들을 막 주워 담으시면 그냥 뭐 그때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 1280원 정도에서도 약간의 이제 저항대, 이제 지지대죠. 그죠?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좀 더 빠져 1260원 정도까지. 일단 여기가 이때는 넥라인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구에서의 달러는 이제 쉽사리 방향성을 뭐 이렇게 빠질지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달러의 하락세도 조금, 약세도 조금은 좀 그게 되는 부분이다. 예, 좀 정체되는 부분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등평균선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돌파할 때 그림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서 1380원까지 가게 된다면 요때가 비로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뒤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될지는. 어쨌든 요 안에서 당분간 요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슈가 나올 거고 흐름이 보일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수렴될지, 이렇게 수렴으로 갔다가 뭐 접속파로 만들어줄지, 인력파동상으로 이건 이제 점쟁이 놀이가 되는 부분이거든.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환율 위로 한번 살짝 더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여기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정도. 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직 6대4도 아니고 5.5 좀 빠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도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아무튼 여기는 조금 살펴보겠다. 어쨌든 요 고점에서 빠지면서 우리가 단타에 대한 시황들을 좀 충분히 드렸고, 그리고 증시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시황도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환율 3월달에 반등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 자, 뭐 가스입니다. 가스는 뭐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한쌤이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올랐으면 이거는 뭐 이제 20%가 넘게 올랐죠. 그죠? 우리가 2.5달러 정도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탈됐을 때도 뭐 1.8 정도까지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역시나 마지막은 잘 안 온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맞았지만 어쨌든 반등 많이 했고,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적찰 정도의 수익으로 뭐 반등 노리시면 되겠죠. 뭐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50% 가까운 수익이 50% 아니구나. 이게 20% 맞네. 40% 정도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그죠? 3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저는 물량을 좀 줄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아마 내일 시장이 오픈이 되게 되면 분할 매도를 좀 체결해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아마 체결해 놓을 생각이에요. 저는 3.8까지 갈 수 있을까? 요거 이제 건건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3달러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리와 익절과 관리를 들어갈 것이다. 그죠? 이제는 여기가 이탈되었을 때는 제가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로스컷이. 여러분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항상 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S&P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도요, 이제 반등을 또 하고 있죠. 그죠? 자, 지금 증시의 반등과 우리가 금 반등,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면접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아직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금을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 반등은 저는 추세의 상승과 이렇게 막 쭉쭉쭉 가는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크고, 금도 이제 1880원 정도에서 아마 저항을 또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등은 아직 남아있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덜 잡혀서 이렇게 얼떨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호수에 물을 이렇게 쫙 빼면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어떤 뭐 이렇게 물 전체로 물을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금도 한 1880 정도까지만 보자. 그 위로는 모르겠다. 이건 내가 위로 안 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까지만 보고 남은 이들이 알아서 해라 인 거예요. 이 반등에 대한 얘기 충분히 해드렸잖아. 그쵸? S&P입니다. S&P도 충분히 반등을 하고 있죠. 그죠? S&P는요, 이제는 뭐라고 할까? 이제는 또 갈림길이 여기서 이제 4050 정도? 제가 4050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숏 포지션을 다시 체결할까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이게 다시 가서 여기 이렇게 빠질 것인가? 아니면 줬다가 한 번 더 들고 쌍꼬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 빠져주는 게 저는 이게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쇼충이더라고 할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숏 외친 애들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쇼충이들 다 죽어나갈 것 같아요. 쇼층에 죽여야 되거든. 저는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아마 여기서는 여기보다 더 큰 빅쇼트를 노릴 겁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왜냐면 이 숏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4,300이잖아요. 4,300인데 이게 3,700이 아니라 3,200이 오픈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럼 나스닥은 이제 진짜 7,000까지도 빠져버릴 시나리오.
우리 강현영 이사님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야 이제 여기서 이제 팔팔 자리를 받고 마찬가지 이때도 나스닥 같은 구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진득히 늘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텐데 만약에 나스닥이 이번에도 13,000까지 반등을 해버린다면 저는 7,000까지 빠져버릴 거라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반토막 정도 날 가능성이.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좀 그렇고 S&P도 이게 우량주인데 이만큼 빠져버리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만틱이잖아요. 거의 만틱 아닌가? 잠시만요. 1000포인트니까 그죠? 망한 거란 말입니다. 1000포인트. 그래서 저는 이게 나오면 여기서 인생 매도를 칠 거고 나중에 이제 3200까지 빠지는 걸 보고 뭐 이까지 다 먹지는 못할 거야. 아마 3700에 좀 달라주겠지 또. 익절 상당히 많이 하겠죠. 그죠? 풀 매도를 쳐서 중간에 또 적당히 팔아먹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제가 갖고 싶었던 종목들 매수 다 돌릴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 충분히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반대 어디까지 진행될지 봐야 된다. 그죠? 1차적으로 일단 1450 정도의 저항을 한번 먹을 텐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꿀렁꿀렁 거리면서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슈팅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환율은 한 방울 조금 더 빠질 가능성 1180원까지도 빠질 거고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꿀렁꿀렁 한 다음에 아까 1300, 1200 뭐 이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보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신경 쓰면서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저는 이번에 3월에 일단은 언제 하순에 있나? 금리 인상이 0.25%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0.5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 죽어요, 세계 경제. 그래서 0.25를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에 일시적인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금리 동결 기간 동안 꿀렁꿀렁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그죠? 그래서 4월, 5월 좀 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4월달? 그러면서 이제 이제 뭐, 종목 장세가 좀 나오면서 꿀렁꿀렁 하다 지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탈이 되면서 추세가 다음 이탈이 되면서 이제 큰 빅쇼트의 하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요 자리는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위에서 눈에 띄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위에서도 슈팅 나왔다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죠? 한 번 정도 더 나와줄 수 있을지 기다려보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비슷해요. 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도 한 방에 빠지지 않을 거 아마 바둑을 조금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좀 지지를 받으면 좀 지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요 구름대가 진입이 됐다라는 것은 요 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들 기술적 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여기서는 이제 빅쇼트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이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꿀렁꿀렁 하다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밀고 빠져서 이 자리를 볼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쨌든 우리 이 자리에서는 또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 지금 현재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뛰어들이 좀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 하신다면 21,950, 21,980인가요? 요 자리를 손절로 주고 22,800 정도까지 이제 반등의 가능성은 좀 있어요. 이렇게 펑 나왔다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 웨이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등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이게 지금 현재 1% 정도 되나요? 그래서 솔직히 짧으니까 한 번 정도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여기를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기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넘어가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르쳐 주고 도달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갈 수는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시황을 드리기는 그렇다. 편한 시황은 어쨌든 반등해도 경기 침체는 올 거고 주식관 한번 크게 한번 빠질 거니까 한 번은 크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 사오셔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몇 년 이상 3년 이상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마셔도 좋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고 있죠. 제가 비트코인 27년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자, 한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원화 차트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환율이 좀 빠지면서 김프가 조금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환율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실제 시장의 그 가격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김프가 붙었다. 환율이 변하니까. 그래서 김프가 전반적으로 지금 한 2% 정도 붙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2% 정도 김파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앱토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번 잘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뭐, 이걸 이때도 그랬잖아. 이건 영원히 보지 못할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요 자리도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같이 드렸고, 그죠? 우리 사야 될 자리는 어디다? 이쯤에서 큰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안 오면 많은 거예요. 항상. 매매하실 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앱토스는 뭐 물리신 분들은 뭐 힘내시기 바라겠고, 앱토스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뭐 저는 뭐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사람 새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짐승 새끼라고 생각을 하지. 네. 사람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본능을. 그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능을 인내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먹고 싶다고 그냥 먹고 자고 싶다고 자고 뭐 약간 심한 말로 이제 종족을 보존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건 짐승이잖아요. 한국은 사람은 그 룰 안에서 도덕성 어느 정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자리에서 막 꼭다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애초에 그냥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오스의 물질시로 고통받았던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뉘우치지 않고 반성해서 새로운 내 투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타점을 잡아서 기법이 좋고 올라가고 내가 맞았고 한샘 시황은 2년 동안 거의 큰 시황 틀린 적이 없습니다. 4년 동안요. 큰 시황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통과하지만 큰 시황은요. 그죠? 하지만 작은 것들은 점점 틀렸었죠. 그건 인정할 부분이고. 2018년, 19년에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임펄스 웨이버에서 사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때 돈을 꽤 많이 벌었었고 그때 개인적인 사정상은 또 말 못할 그런 사정도 있긴 했지만 돈 많이 벌었었고 그렇죠. 물론 돌릴 수 있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벌어봤자 수백, 수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저는 수천 전체 합치면은 좀 넘어갈라 나오기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안전자산화 시켰고 또 그 다음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올 연말 내년 초 1년 정도의 시간 길게 보면 1년 짧게 보면 한 10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이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회라고요. 집이 바뀌고 차가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나중에 다 크게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자는 분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되고 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기다렸다가 철저하게 놀림목을 잡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은 애지간해서 절반 이상 빠진다. 반에 반 가까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반등만 먹고 나는 나오겠다. 이 반등 어디까지 갈지 나는 몰라. 신경 쓰지 마. 그냥 2% 반등이 나오면 반 이상 팔겠다. 오케이?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2% 반등 나오면 나는 반 이상 판다. 그럼 익절 관리하고 남은 건 본절 밑에다가 손절 걸어두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게 2% 3% 이런 게 쌓여요. 어쩌면 10%가 나오기도 하고 20% 나오기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1년에 한 30% 정도. 근데 가능성 있죠. 1년에 30%, 1년에 50% 가능성 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대박을 한 방에 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꼭다리에 사가지고. 아시겠죠? 네. 우리는 언제? 무조건 일단 쌀 때 노리는 겁니다. 쌀 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이게 이걸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대가 와야 호호 하고 노려볼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풀매수가 아니라 정찰 박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툭툭툭 이렇게 진행되면 얘는 이제 나중에 5,000원 넘어서 6,000, 7,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끌어주고 오랫동안 끌어주고 이제 되게 큰 상승, 이 우리 좋다면 여름쯤 가을쯤에 등장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 코인이 가고 증시가 뒤따라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럼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견딜 수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좋고, 그걸 견디기 싫으신 분들은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상폐, 코인이라는 특성상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아십니까? 다단계도요, 여러분들 돈이 벌릴 때는 그게 다단계가 나쁜 줄 모릅니다. 다단계 막 회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돈이 막 벌릴 때는요, 다단계가 나쁜 줄 모르는데 돈이 쪼그라들 때는 다단계에서 다 사기라고 그때부터 막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고.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 그럼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인이 나쁜 게 코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블록체인이. 근데 이걸 활용한 사람들이 돈이 막 자금이 모이면서 이렇게 돈이 돌아갈 때는 이게 좋게 막 쭉 상승하니까 와, 난 돈 벌었다라고 하는데, 거기 쪼그라드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언제 상폐될지 모른다고요. 이때가 상폐될 위기에 빠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공포마구 분위기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이런 지금 같은 시기가, 이 중에서 어떤 놈들이 뭐 한 10%가 살아남고, 그 중에서 한두 기업이 제2의 뭐 아마존, 제2의 애플, 제2의 구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공부 빡세게 하셔야 돼요. 이제 코인 공부하시면 돼요. AI랑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뭐 잘 자리 잡고 올라갈 놈이 누군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전 차트쟁이면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나 증시 추정형이라서. 아이고, 뭐 그래서 우리는 코인은 기법으로만 말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다시 이렇게 반성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녹화를 새로 해야 될까? 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또, 3월에 대한 반등은 우리가 증시 쪽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코인은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글쎄요. 코인도 희망은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자리에 대한 손절이죠. 원하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요 자리죠. 한 2,900만원 정도로 손절을 잡을까요?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유, 이렇게 환율이 변할 때는 이제 진짜 손절자 진짜 빡세거든. 그러니까, 우리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한 번 정도는 더 빠져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질 때 손절을 하자. 이렇게 좀 요약하실 수 있겠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한 3,000만원 탁 건드리는 정도 수준. 여기까지. 그리고 한번 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꿀렁꿀렁 하다가 다시 한번 가게 되면 한 3,200에서 3,30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죠? 여기보다는 아마 한 번 빠지더라도 한 번 정도까지는 봐줄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 오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찰 받고 1차 매수 정도, 살짝 발 한번 당겨보는 정도 정찰 받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 그리고 만약에 이게 슈팅이 나오면 요런 자리에서 눌림목 잡아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 갔을 때 빠지면 안 되고. 오케이? 그러면 안정적인 방법은 뭐다? 여기 나오고 나서 요 정도에서 잡아보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하겠죠. 용기 있는 분들은 뭐 발 하나 넣어보면 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요번 거래가 좀 터졌거든.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기대도 좀 되네요.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시황이. 좀 어렵나요? 아무튼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한 주 또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